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일반 공모주 청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히트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청약에만 10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릴 것 같고요.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 유력합니다. 만약 상장 첫날 2배인 따상을 하면요. 최고 주가는 35만 1천 원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11월 코로나19 시대를 위로하는 새 앨범 B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공모주 청약이나 따상은 돈이 없으면 못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공짜로 즐기고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모주 청약과 관련 없는 분들 너무 배 아파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11월을 기대해봅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2020년 9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5G 시대가 열린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5G 이용자들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는 뉴스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장치 구축 현황에 따르면요. 전체 무선국 대비해서 실내 무선국 수가 2.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뉴스가 계속될 것 같아요. 사리가 넘쳐난다는 뉴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LTE 속도까지 느려지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효훈 IT 컬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속보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이용자들 몸에서 계속 사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모두 돌을 닦고 계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 도입할 때 그래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제 하반기에 5G에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대책을 좀 많이 내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저 2, 4분기 이동통신사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다들 돌려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5G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5G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가 아직 5G가 아니고 LTE이기 때문에 제 얘기 먼저 할게요. 근데 이 와중에 LTE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민원이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평론가님은 LTE예요, 5G예요? 전 5G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기사 보니까 음성 통화 음성이 끊어지는 상황이 종종 나온다. 근데 저 정말 그랬거든요. 최근에. 근데 저는 우리 집 위치가 이상한가 막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마 지금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통계로 내놓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동통신 관련된 이제 사용자들 커뮤니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LTE가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통화에 좀 장애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현상들이 저희 어디 스포츠 경기 응원하러 갈 때나 아니면 무슨 콘서트장 갈 때, 방탄소년단 이런 데 갔을 때 나오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LTE를 쓰시지는 않지만 여러 보도로 우리 평론가님이 보셨을 테니까 LTE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느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나 자료가 있던가요? 이걸 어떻게 느려지고 있다라는 통계를 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다만 제가 오늘 오면서 계속 이제 LTE 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나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은 한 20메가에서 30메가 정도, 그러니까 LTE가 최고 속도가 한 100메가bps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0메가로 다 쓰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보통 한 50메가, 30에서 50메가 사이 정도로 이제 쓰시고 이 정도면은
동영상 같은 거 스트리밍으로 보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속도거든요. 근데 제가 오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한 14에서 15 메가bps 정도로 네. 그러니까 보통 20메가 정도 넘게 나와야 정상인데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많이 이 네트워크를 점검하거나 이런 데 있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관리를 못한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5G에 계속 이제 돈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 망을 신설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LTE망 관리가 좀 늦춰진 게 아닌가 싶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쓰고 있는 이 무선 데이터 통신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집콕을 하면서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 기준으로 60만 테라바이트를 돌파했어요. 확실히 네, 늘어났군요. 이게 1테라바이트가 1000기가바이트니까요. 1000기가바이트가 1000메가, 정확히 1024메가바이트고요. 네. 이쯤 되니까 어마어마한 용량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세 가지 꼽아주셨어요. 하나는 코로나19로 관리가 지금 어려워서 아무래도 사람이 나가서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5G망을 설치하면서 그쪽에 투자 인력이나 투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을 다 그쪽 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선 데이터 양이 워낙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좋아요. 첫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5G망을 설치하면서 줄어들었다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5G의 뭐라 그러죠? 기지국? 무선국 수가 지금 2.9%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무슨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5G 때문에 이쪽 LTE망을 잘 이제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또 이 5G망을 잘 설치하고 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정부에 원래 약속한 그런 망이 비율이 있습니다. 15% 내년까지 이렇게 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한 절반 이하로밖에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올해 5G 전용망을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당장 설치 못한다. 기업 위주로 돌릴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위주로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저희가 깔려 있는 메인 코어망은 이제 LTE망이고요. 기지국을 5G 기지국과 4G LTE 기지국을 같이 그 메인망에 물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5G 이동통신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전체 통신망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5G를 따로 떼가지고 전용 통신망을 이제 쓰게 만들겠다. 이러면 진짜로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용 통신망을 건설하는데 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건은 팔아놓고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게 지금 당분간이 2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이 5G가 근데 거의 만능 답변이에요. 왜 이걸 못하고 있냐? 5G. 왜 이걸 하고 있냐? 5G.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론 이해하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사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무선 데이터 양도 이렇게 늘어나면 오히려 이 통신사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죠.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은 일단 마케팅비가 줄어가지고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이익은 다 늘어났거든요. 아니 그럼 5G 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문사리고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핸드폰 살 때는 LTE를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5G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사실 때는 거의 다 5G로만 사실 수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자급제 폰으로 사실 경우에만 주로 이제 LTE.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G 폰으로 사도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사실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워지고요. 제가 앞서 변재일 의원이 통신부에서 받은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변재일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나 대도시는 그나마 좀 낫다. 근데 지금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거의 혜택 못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5G 사도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깔려있는 기지국들 대부분 다 수도권 중심, 그리고 수도권을 벗어나도 대도시 중심으로 깔려 있고요. 또 실외에서는 가능한데 실내에서는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실내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곳도 설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LGU 플러스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8개 구축하지 않았대요. 아니 그냥 차라리 구축한 걸 쓰시지. SK텔레콤은 울산, 경북, KT는 세종, 충북에 구축되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건 팔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5G로 하신다고 해도 5G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은 뭐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쓰실 경우 그럴 경우나 좀 이익을 누리시지 큰 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도 칼럼니스트로서. 비싸고 네. 뭐 요금 어쨌든 그 5G 그 스마트폰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분 가격이 되게 비싼 이유인데요. 네. 문제는 이게 그 정말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해서 이것을 원했는가 그렇죠. 근데 아니면 이제 회사들이 원해가지고 밀어내기로 가고 있는가 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래 5G로 내가 얻는 이득이 없으면 난 LTE 쓸 거야 했는데 네. 지금 회사에서는 LTE를 밀어내고 5G로 대체하다 보니까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대리점에서 팔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저희 뭐 실버폰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효도폰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외하면 LTE 요금제로 가입하실 수 있는 폰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칼럼니스트님이랑 2년 전에 인터뷰할 땐 상황이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지금 계획대로 따지자면 이미 지금 5G 코어망 공사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기죽이 좀 깔려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일단 그 코로나19 때문에 기지국 설치 공사가 늦어졌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분간 코로나19가 계속될 때까지는 5G 이용자들 몸에선 사리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정말.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월서부터 지하철역, 서울에 있는 일부 지하철역 2호선, 9호선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네. 5G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정말 빨라요.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을 때는 1GBps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LTE 이용자들이 쓰는 게 30메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1기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10초 동안 테스트하다가 데이터 1기가를 날려먹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인터뷰할 때 예. 5G를 급하게 내놓은 게 세계 1위라는, 세계 예.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른 국가는 어때요, 지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투자가 거의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이에요?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니까요. 네. 그쪽에선 그러니까 작업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을 유지하는 것만도 지금 굉장히 벅차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5G가 거의 지금 넓혀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5G 확산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최근에 이제 미중 분쟁 때문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달라지고 있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5G 정도만 미중에 함께 쓸 수 있는 이제 5G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975님께서 LTE 통화 절단 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항의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마 당장 없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이게 어느 정도 통화 절단 현상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됐을 경우, 통화 실패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전체에서 한 1%, 2% 정도는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거 말고 통화 단절이라고 하면은 전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뚝 끊겨버린 거예요. 저 그래요, 네. 진짜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개인이 증명할 방법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예. 그렇다면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모여서 아마 단체 소송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G 관련된 이야기 또 LTE가 3G만큼 지금 느려졌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동통신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해나가는지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나오셨으니까.
새 아이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곧 나온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 만드는 생산 속도가 좀 늦춰져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발표하고 10월 달에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10월 13일쯤에 발표를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이 한 1차 출시구에 포함돼가지고 10월 안에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차 출시 구역에 들어가 있다고요? 일단 저희 전망인데요. 네. 그 이제까지는 한국은 2.5차 출시국이었거든요. 예,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2.5차였는데 이번에는 1차 출시국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한국이 5G를 5G 방을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어디 우리 방송 들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이폰 관계자들이 안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그 전 세계에서 이 5G를 좀 제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그나마 국가가 우리가 낫다. 굉장히 좀 드문 상황이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5G를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덕분에 서비스 자체가 아예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가입자 숫자는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이폰 12라고 있습니까? 아이폰 12라고 합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 편한 대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저는 12로 하겠습니다. 예. 아이폰 12의 가장 큰 특징 뭐가 있나요? 일단은 5G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5G는 거의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네. 예, 요즘 거의 모든 것에 핑계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4개 모델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4개 모델 전체에 5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G가 쓰인 아이폰이라고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한 번 나올 때마다 이 단일 모델로서 억대가 넘게 수억대가 팔리는 스마트폰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쭉 가다가 아이폰 채택하면은 순간적으로 쫙 퍼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뭐 지문 인식 센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폰이 채택하면 특히 노치 요즘 많이 하신 이 디자인도 아이폰이 채택하니까 쫙 하고 퍼져버려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채택하면은 5G가 좀 더 빨리 보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자들이 그만큼 많아지면 이동통신사들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무슨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소송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아이폰 12의 가장 큰 특징은 5G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 말고 또 디자인도 좀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 아이폰 12가 있고 아이폰 12 프로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프로 모델들은 옛날 저희 쓰는 아이폰 4나 5처럼 옆에 그 테두리가 약간 은색으로 저희 그때 참치캔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좀 돌돌 은색 테두리가 있는 그런 좀 예쁜 디자인으로 좀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영체계, 아이폰 운영체계. 저는 이것 때문에 아이폰을 안 쓰거든요. 네. 너무 정말 막 제가 사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버리고 안드로이드 형태를 많이 흡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나요? 이번에 iOS 14에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던 기능들을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화면에 뭐 가족 사진이나 시계나 특히 날씨 위젯 배치해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는 아이폰도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나마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편했던 걸 좀 많이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번 iOS 14의 변화는 정말로 아이폰의 안드로이드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도 지금 새 브랜드 출시하죠? 갤럭시 F요. 이건 어때요? 내놨네요, 이미? 예, 내놨습니다. 어때요? 보셨어요? 제품을 보진 못하고 발표를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S20의 보급형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 갤럭시 S20에서 전체적인 사양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비해서 가격이 한 89만 원, 9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격이 떨어져 있는 S20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매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1625님이 자율주행차는 5G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나도 사용할 수 없나요? 일단은 자율주행차가 5G만 있어도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근데 5G가 있으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통신이 끊겼을 때 그럼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스스로 움직이고 가고 상황을 인식하는 기능 다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 주변 상황을 인식할 때 5G 이동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하게 되면 저희 V2X라고 부르는데
훨씬 상황 파악이 쉬워지고 다음 자동차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요. 누구 간다. 그래서 서로 안 부딪히고 1인 1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율주행차는 당분간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원래는 2020년이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원년이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 2, 3년간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다가 사고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 분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각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걸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아니고 2020년쯤 되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 자율주행차 지금 2022년이요. 22년쯤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만큼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해결 안 되면 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핸드폰, 휴대폰 관련된 이야기, IT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효훈 IT 컬럼니스트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